그 돈 우리 몫 아니었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카페 주방 한켠, 나는 식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죠. 딸은 뒷모습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내뿜던 커피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은 가족 돈이지. 왜 은경이한테만 몰빵한 건데요? 내가 장남인데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써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땐 그냥 딸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어. 너네 애도 둘 있고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있잖냐. 그게 문제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망해가는 사람한텐 다 퍼줘. 그게 공평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밥상 앞이 아닌 계산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랑보다 분노가 먼저였고 대화보다 침묵이 깊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죠. 딸 은경이가 조심스레 내게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혹시 퇴직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작은 카페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줄은. 안녕하세요. 노후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셨거나 자녀의 창업 제안을 받은 적 있으신 분들께는 그 어떤 투자 조언보다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퇴직금 5억을 딸의 창업에 썼습니다. 그 결과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과의 신뢰, 내 노후까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 가족을 위한 선택이 가족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년 퇴직 날이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날. 책상을 비우고 후배들이 남긴 손편지를 읽으며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참 열심히 살았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롭겠네? 뭐부터 하고 싶어? 당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좀 멍하니 있고 싶다. 며칠 뒤 퇴직금 수령 관련 안내서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나눠 받을지 정해야 했죠. 나는 식탁에 앉아 펜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연금으로 받자. 매달 들어오면 적어도 끼니 걱정은 안 하잖아. 퇴직금은 당신 노후야. 우리 마지막 구험이잖아. 근데 말이야, 은경이 카페 하나 열고 싶다더라. 은경이? 걔 요즘 일도 그만뒀다면서? 몇 번씩 직장 옮기고 카드값도 밀렸다던데. 지금 그런 애한테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엔 아빠가 한번 믿어주고 싶어. 그 말 지난번에도 했었지. 그땐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돈 보태줬고, 그 전엔 수제 비누 창업한다고. 이번엔 달라. 은경이 눈빛이 진심이더라. 그날 저녁, 은경이가 직접 집에 왔습니다. 주방 식탁에 조심스럽게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마지막이에요. 디저트랑 드립커피를 같이 파는 감성 카페 해보고 싶어요. 가게도 직접 알아봤어요. 인테리어 콘셉트도 계획 다 있고 SNS 마케팅도 준비 중이에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번엔 정말 내 인생 바꿔보고 싶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이야. 그건 그냥 돈이 아니야. 당신 인생의 마지막 열매라고.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내 딸한테 진짜 기회를 주고 싶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일시금 수령에 사인했습니다. 금액은 5억 원. 딸 은경이에게는 그중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그날 은경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중요한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카페는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가 섞인 조용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경이는 간판부터 로고, 메뉴 구성까지 직접 다 기획했죠. 아빠, 요즘엔 감성이 먹혀요. 수제 케이크랑 해드립 조합이면 SNS에서 금방 입소문 타요. 우리 딸 기획자 다 됐네. 옛날에 인형머리 잘 자르던 게 벌써 저만큼 컸네. 가게 오픈 날,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근처 고등학생, 젊은 부부, 카메라 들고 온 인플루언서까지. 아빠, 오늘 대박이에요. 매출 180만 원 넘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벌 수 있다니 진짜 꿈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웃었습니다. 아내도 말했죠. 당신 이번엔 진짜 잘한 것 같아? 은경이 얼굴에 저렇게 빛나는 표정 얼마만인지 몰라. 그래, 딸을 믿은 선택, 후회 없구나.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추석 큰아들 영수가 가족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은경이가 만든 마카롱과 티라미수를 식탁 위에 올려놓자 영수가 말없이 그것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묻더군요. 이거 은경이 가게에서 만든 거야? 아버지, 요즘 그 얘기 자주 하시던데 혹시 퇴직금으로 도와주셨어요? 응, 뭐 조금 보탰지. 이번엔 믿어보려 했다. 그 조금이 설마 전부는 아니죠? 거의 전부다. 5억 중 4억 2천. 가게 인테리어, 보증금 재료비, 초기 마케팅까지다. 그럼 그 돈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인경이만의 사업에 다 쓴 거예요? 영수야, 넌 애들 키우고 직장도 잘 다니잖냐? 지금 가진 게 많은 쪽보다 쓰러진 쪽부터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게 문제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넘어진 사람한테는 전부 퍼준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울이는 거예요. 아버지! 오빠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하루에 15시간씩 매장 서 있어. 겨우겨우 자리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러워. 서러운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 집에서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날 식탁 위엔 음식도 있었고 말도 오갔지만 가족이라는 온기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딱 6개월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죠. 어느 날 아침 은경이가 잔뜩 지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빠 요즘 점심엔 손님이 진짜 없어요. 비 오면 매출은 아예 0일 때도 있고 테이크아웃도 잘 안 나가고요. 요즘 날씨 탓 아닐까. 사람들도 더우면 안 놔두는 법이야. 근데 아빠 배달앱에 등록하려니까 수수료가 너무 세고 주변 주차 공간도 부족해서 차 갖고 오는 손님은 못 받아요. 점점 한계가 느껴져요. 장소를 잘못 잡은 걸까? 사실 처음 본사에서 권해준 입지 중엔 복합몰 안테라스 자리도 있었지만 은경이가 임대료 때문에 지금 이 골목을 선택했었죠. 여긴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단골이 생기기 좋아요. 매일 산책 나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 컨셉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땐 그 말이 믿음직스러워서 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단골은 쉽게 늘지 않았고 날씨, 주차, 접근성 하나하나가 매출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마이너스야. 전 월급은 어떻게 맞추려는 거야? 이번 주말에 핸드드립 플래스 준비했어요. 다시 반응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엄마. 그래, 이벤트 해보고 반응 보자. 지금은 지치지 말고 한 고비 넘겨보자. 근데 당신 괜찮겠어? 카드값도 나오고 연금도 이달은 미뤘다면서. 아내는 말을 아꼈지만 나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적금을 깼고 노후 자금 일부를 보조해오고 있었죠. 그날 밤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적자 400 고정 지출 700 수입은 없고 마이너스는 쌓여만 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아직도 카페 운영하세요? 이대로면 남은 재산도 다 없어져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라. 은경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버지, 냉정하게요. 그 돈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전부를 실험에 쓰고 있잖아요. 영수야, 내 말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은경인 지금 인생을 걸고 있어. 기회를 줬으면 버틸 수 있게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 나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텅 빈 야외 테이블들을 바라봤습니다. 낮엔 햇빛이 너무 뜨겁고 밤엔 모기와 벌레 때문에 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공간 전체가 우리를 조용히 내몰고 있는 듯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는 걸까? 아니면 그저 외면하고 있는 걸까? 가을이 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손님들을 데려다 줄 거라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9월이 되자 카페 매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햇살은 좋았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요즘은 손님이 와도 커피 한 잔만 시켜요. 디저트는 잘 안 나가고 배달도 어렵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시기도 있는 거지. 그럴수록 더 성실히 준비하자. 그 말 사실 저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그 희망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은경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서 출력한 월말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종이 위엔 굵은 빨간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9월 순손실 462만 원. 이번 달은 인건비도 못 맞췄어요. 월세는 카드로 돌렸고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간 쓴 금액을 대충 계산해도 퇴직금 5억 중 절반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젠 그만하자. 은경이도 당신도 지쳐 보여. 이렇게 버티다간 진짜 무너져. 조금만 더. 신메뉴 반응 좋으면 바뀔 수도 있어. 그 조금만 더가 벌써 반년이야. 갑작스레 열린 현관문. 아버지, 더 기다리면 진짜 끝장납니다. 오빠, 지금 왜 그래? 나도 버티고 있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문제는 그 버티기가 전부 아버지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리 목까지 다 써놓고 지금 이게 뭐야? 영수야, 그건 너도 알잖니? 은경이 이번엔 정말 간절했어. 기회를 준 거야. 기회요? 망한 데 또 투자하고 또 퍼주고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어요? 그건 도와준 게 아니라 무너뜨린 거예요. 오빠,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가게 오픈할 때, 알바 못 나왔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너 발 디딘 적 있어? 왜 이제 와서 책임자처럼 구는 건데? 그럼 나도 말할게. 이건 상속 문제가 아니라 횡령이야. 우리 가족 돈을 너 혼자 독식한 거라고. 그만해. 둘 다. 지금 누구 하나라도 쓰러지면 정말 끝이야. 이러려고 우리가 애 키운 건 아닌데. 그날 밤 나는 혼자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어린 은경이를 안고 환하게 웃던 영수. 그 사진이 그렇게 따뜻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억조차 가슴을 저미는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은경이는 매일 아침 부은 얼굴로 나섰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끝엔 힘이 없었고 미소는 이젠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요즘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꾸 들어요. 은경아, 그 아이의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거실. 이젠 놔줘요. 은경이까지 무너지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아. 이젠 놓아줘야겠지. 다음 날, 카페 나는 아무 말 없이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은경이가 손수 만든 간판 글씨였습니다. 그 간판 앞에서 우리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나는 그 믿음조차 버거웠어요. 그게 아니다. 미안한 건 나야. 기회만 주면 다 될 줄 알았지. 그게 너한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몰랐구나. 그날 은경이는 아무 말 없이 간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카페는 조용히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보증금 대부분은 인테리어 철거비로 사라졌고 설비는 헐값에 넘겼습니다. 남은 건 그 아이 눈에 맺힌 죄책감이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후회의 메아리였습니다. 밤, 거실 은경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사이엔 깊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빠, 나 실패한 사람 된 거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넌 실패한 게 아니야. 실패는 도전 끝에 오는 거지. 도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아. 넌 해봤고 그걸로도 난 내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은경이는 고개를 떨궜고 나는 조용히 그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을 내 손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는 걸.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었을 텐데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폐업 이후 우리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TV도 잘 안 켜지고 식탁엔 밥이 아닌 깊은 한숨만 앉아 있었습니다. 은경아, 밥 좀 먹자. 아빠가 된장국 끓였어.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이란 말은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불 꺼진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커튼도 걷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화가 안 돼. 가슴도 작고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아. 병원 가볼까? 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각자의 무게에 짓눌려 서로를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큰아들, 영수였습니다. 결국 망했네요. 뭐 예상한 일이죠. 이제라도 집 팔아서 대출부터 갚으세요. 그 문자 하나에 나는 그만 폰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밤이었고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경이 방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아빠, 나 정신과 좀 가보면 안 될까? 불면증도 심해지고 자꾸 숨이 막혀요. 그래, 가자. 아빠도 같이 갈게. 언제든. 근데 아빠, 하나만 약속해줘요. 앞으론 나 믿지 마요. 난 아빠 믿음에 응답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빠가 너를 잘못 믿은 거지. 내가 짐을 진 게 아니라 아빠가 짐을 넘긴 거였어. 그날 이후 우린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더 많은 대화를 했고 그 침묵 속에서 서서히 정말 천천히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데엔 큰 폭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침묵, 서운한 마음 하나, 그리고 미처 꺼내지 못한 진심, 그것들이 모여 우릴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집 안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가족 사이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요즘엔 아침에 눈이 조금은 떠져요. 예전엔 밤이 너무 무서웠는데 이젠 좀 덜해요. 그래? 그거면 된 거야. 그거면 아빤 기쁘다. 그 애가 방을 나와 식탁에 앉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빠, 그 혹시 같이 면접 보러 가줄 수 있어요? 구청에서 사회적 기업 인턴 모집하던데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너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응.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너무 커서 이번엔 내 발로 한번 서보고 싶어요. 아빠한테 손 벌리는 거 이젠 끝내고 싶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너졌던 아이가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말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게 나에겐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 강당 면접날, 면접장 구석, 딸은 조용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고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 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은경아. 아빠는 지금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고 있어. 결과가 뭐든 넌 이미 잘하고 있는 거야. 면접 마치고 나오는 길. 아빠, 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더듬었고 표정도 밝게 했고 나 노력했어요. 은경아, 넌 오늘 누구보다 멋졌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사회적 기업 청년 인턴십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아빠, 이건 제가 오늘 받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작은 케이크지만 이건 정말 제가 번 돈으로 산 첫 선물이에요. 그래, 이게 진짜 선물이구나. 작은 케이크 하나였지만 그 안엔 이 아이가 다시 삶을 걸고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는 사라졌고 내 퇴직금도 사라졌지만 이 아이의 눈빛엔 다시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숫자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삶이란 이런 거였지. 그래, 이걸로 됐다. 진짜 의미 있는 노후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요즘 나는 주 2회 복지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주제는 퇴직 후의 재정과 관계,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노후. 처음엔 망설였지만 누군가는 꼭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딸의 창업을 돕기 위해 퇴직금 5억을 일시금으로 받아 모두 투자했다가 결국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저 자신까지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저는 지혜를 조금 배웠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마지막 월급, 그리고 앞으로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을 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후로 따님과 관계는 괜찮아지셨어요? 가족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 부서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준 건 돈이었지만 그 아이가 원했던 건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돌려준 건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강해 후 복지관 복도. 선생님 그 이야기 제 얘기 같았어요. 저도 아들 창업한다고 도와줬는데 지금은 연락조차 안 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도움이 가끔은 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나누고 말할 수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강의가 끝난 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가 누군가에겐 다리가 되어야겠다. 그게 노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봄이 오자 우리 집에도 조금씩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 은경이는 매일 아침 나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그 커피잔을 책상에 놓아두고 살짝 웃으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아빠, 이 원두는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잘 볶은 거라던데 괜찮죠? 응. 고맙다. 향이 참 좋구나. 그때 내가 퇴직금을 안 건넸더라면 이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 선택이 정답이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노후라는 건 정답을 고르는 시험지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명절 전날 가족 단톡방.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은경이도 잘 지내죠? 그 짧은 메시지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안부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응, 우리 모두 잘 지낸다. 너도 아이들 잘 돌보고 건강 챙겨라. 그날 이후 서먹했던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으로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집, 지금 우리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딸의 미소와 가족 간의 말 한마디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은경이에게 준 건 퇴직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아이는 나에게 내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빠, 내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돌려준 건 살아갈 용기였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나의 눈물이 누군가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노후란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실화사연 퇴직금 5억으로 딸 창업 도왔지만 결국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은 퇴직금으로 딸의 카페 창업을 도왔다가 가족 내 갈등과 실패를 겪은 아버지의 실화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온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노후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임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 사연에서는 삶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댓글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